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YBM넷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57-03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4일 1시 1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YBM넷은 3.23%의 상승 흐름들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YBM넷은 이제 교육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온라인 교육이나 아니면 뭐 컨텐츠 제공이나 이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교육 관련주로 손꼽히는데, 지난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레벨업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등교가 안 됐거든요. 학교 초, 중, 고등학생들의 등교가 되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교육주들이 반사이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교육주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YBM넷이 어찌 보면 좀 대장주로서 그 교육주들의 최선봉에서 상승의 흐름들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 하락 흐름에서 좀 벗어나고 눌러줄 때 지지받고 되돌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락 국면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서 추세 전환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는데, 4월 달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 나올 때 보면은 이 이슈였죠. 결국에 이제 윤석열 그 청년 일자리와 정책을 공부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이제 YBM넷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정치적인 인맥보다는 이제 정책으로서 지금 또 교육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대선을 1년여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롭게 또 정책 관련주로 좀 엮일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4월 달에 이렇게 한번 갔었는데 이후에 뭐 주가가 힘을 못 냈어요. 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좀 급등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시기적으로는 정치인 인맥보다는 정책을 보는 게 맞기는 하죠. 인맥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좀 정책에 관심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YBM넷이 좀 정책주로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좀 부각될 가능성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YBM넷이 최근에 이제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종목이 이제 이준석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YBM넷의 최대 주주가 이제 그 YBM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민선식 씨가 13.86%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2대 주주가 되겠는데, 이 민선식 씨가 현재 보시면은 바로 이제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 박사 출신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출마자죠. 그쪽에 이제 인맥으로 좀 새롭게 엮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준석 관련주로서의 또 흐름의 변화도 좀 생기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책주로도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뭐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 항상 이제 시장은 새로운 거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테마라고 하는 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새로운 이준석 테마가 지금 생성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정책, 대선 공약이라든지 어떠한 정책적인 요소를 또 결합했다라고 한다면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YBM넷이 실적으로 가는 종목도 아니고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는 종목인데, 저 두 가지 재료면은
충분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실적은 뭐 매출, 영업이익 뭐 작년에 좀 적자가 났었고 그랬는데 주가는 잘 갔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좀 작은 중소형주인 상황이다 보니까는요. 좀 이슈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좀 움직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비중을 많이 담아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와도 단타 정도밖에 못 칩니다. 시총이 좀 작으니까 얘네들도 포트에 담을 수가 없고 그래서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단타죠. 하루 이틀 있다가 나가는 뭐 그런 이제 단타의 모습이고 기간별 수급을 봐도 와 외국인들 엄청 많이 샀네. 이거 뭐 이거 갖다가 많이 샀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2개월 동안에 마찬가지고 3개월 봐도 마찬가지고 6개월 봐도 그렇고 솔직히 누가 외인들 기관들이 꾸준히 모았네 이런 느낌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외인들 기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조정 국면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좀 새로운 또 이준석 관련주로서 아니면은 또 정책주로서 좀 탈바꿈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거래량이 좀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 보면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안 나와요. 오늘도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데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죠. 이거는 이제 좀 눌림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봉상 좀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조정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데 거래량 안 나오니까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래도 한 8,500원대 밑으로 8,500원대 이 정도면은 지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8,500원대 정도면 최대 한 8,500원 정도에서 한 8,400원 정도? 이 정도면은 내려오더라도 좀 8,300원 정도? 8,500원에서 8,300원 정도면 충분히 좀 지지받고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내려오더라도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거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주가가 좀 쉬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음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음봉이나, 이렇게 이제 출현이 된다고 쳐도, 거래량만 없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쉬어간다면 이 8,500원대 또는 8,300원대가 지켜지면서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 하나의 눌림목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도 잘 보시면 지금 이 주가가 5일선도 살아있고 10일선도 살아있죠. 단기 상방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선과 10일선이 살아서 가는 종목은 일시적으로 5일선이 이탈해도 1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 또 11선이 위치한 자리가 한 8,500원에서 8,400원 자리니까 눌러준다라고 해도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출렁거린다고 해도 이 11선을 기점으로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한 8,500원과 8,400원 정도의 하나의 기준점과 이런 지지 기준점을 좀 두고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좀 지지가 된다면 역시나 이제 좀 보유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판대 리역을 좀 깨고 내려간다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이 구간 자체가 이 YBM넷의 상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눌림목 변곡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면 이거를 이제 지켜지면 눌림목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N자형 흐름 속에서 상승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고 깨지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8,400원과 8,300원 자리 이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YBM넷이 좀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주가가 좀 탄력이 떨어지더라도 재차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테마성의 종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가치 투자나 뭔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없고 이제 막 바닥에서 추세 전환해서 돌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가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자리가 되겠죠.
1차적으로 한 1,500원 정도가 저항이 되는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한 11,500원 정도의 2차 저항대를 좀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이런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서 아래로는 8,400원과 8,300원, 위로는 1차 1,500원, 2차 11,500원 정도가 저항대로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그런 구간에서는 조금씩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링크 타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또는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겠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보이시죠? 이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이 무료 3종목씩 나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다 제시가 되고요. 이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오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YBM넷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